안녕하세요. 소링타로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지금 떠올리는 그대에게서 온 편지를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리딩을 해 드릴 거예요.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편지 봉투의 색상은 내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 이끌리는 편지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편지 선택하겠습니다. (1번) 편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대에게서 도착한 편지 낭독하겠습니다. 안녕, 잘 지내니? 나는 일도 바쁘고 그동안 미뤄뒀던 거 하고 지내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어. 사실 연애할 때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능률도 올라가고 스펙도 쌓고. 사실 거짓말이야. 나 사실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왜 아닌 척 했냐고? 내가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물론 내가 잘 지내는 듯 보여도 그 또한 너한테 상처겠지만 내가 상황을 이렇게 만든 사람인데 그래놓고 너한테 나 힘들다, 보고 싶다, 미안하다 할 자격 또한 없다고 생각했어. 지나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어. 그때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내가 하는 말들이 다 맞는 줄 알았어. 그래서 너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맞춰줘야 한다고 그걸 당연시 여겼는지도 몰라. 그만큼 나를 사랑해서 해줬던 배려와 노력들, 나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어. 너 또한 본인 기준이 있고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인데 항상 나를 우선으로 생각해줬던 것 뿐인데 역시 시간이 지나고 떠나보니까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 어쩌면 나는 너가 준 사랑들이 항상 채워져 있었던 존재라고 믿었고 너로 인해서 채워졌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 같아. 이걸 이제서야 깨달았어. 남들이 말하는 후폭풍이라는 게 이런 걸까? 하지만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실 나의 진짜 바람은 당장 너에게 연락하고 싶고 만나서 보고 싶지만 이 깨달음과 그리움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 그전엔 내가 자유로웠다면 이젠 너를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을 예전처럼 돌리는 일보단 내가 가만히 있는 거? 그저 지켜보는 게 아닐까? 나로 인해 너가 더 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해. 그리고 지금 나는 이슬비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사람처럼 스스로의 감정조차 잘 감당이 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너가 날 그렇게 해줘야 할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바쁘게 지내는 거? 이런 생각 못하도록 다른 곳에 몰두하고 있어. 그래서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그치만 꼭 가져야 할 시간일 거야. 예전과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훨씬 더 성장하고 멋진 사람으로. 너에게 나타나서 내가 널 더 포용할 수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나타날게. 우리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 만나자. 그럴 날까지 너가 하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사람 많이 만나고 나는 나중에 어차피 볼 테니까 잊고 살아도 괜찮아. 그땐 내가 널 잡으러 갈게.
네, 그대에게서 온 편지 낭독이 끝났습니다. 지금 1번 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본인의 삶은 어떠신가요? 제가 마지막 카드를 한 장 뽑아서 1번 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노리시먼트.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영양분을 섭취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1번 분들이 실제로 지금 생활 균형이나 영양 균형이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표면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본인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진짜 행복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가치관이 1번 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나요? 남들의 시선이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거라면,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활기를 가져다주는 일이라면 용기 내서 선택해 보세요. 다만 그것은 두려움을 먼저 내려둬야 합니다. 두려운 상태에서 행하는 것과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니까요. 지금 나의 순간적 유희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진 않은지, 정작 채울수록 공허한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나를 위한 것을 하세요. 이처럼 신체와 생활을 챙기고 그로 인해 마음의 건강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나를 소중하게 보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편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대에게서 도착한 편지 낭독하겠습니다. 안녕 나야. 오랜만인 것 같네. 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요즘이야. 사실 아무래도 우리가 가치관이 많이 달랐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싸우고 말로 상처 주고 행복하려고 연애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서로 상처만 남는 상황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내가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로 인해서 바쁘고 그래서 너가 서운했다는 것은 알아. 근데 나는 이게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 어찌됐든 당장 결혼은 아니어도 누군가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현재는 물론 미래도 공유하며 나아가는 건데 내가 개인적으로 바쁘고 열심히 하는 것들은 결국 너와 함께할 미래에 다 밑거름이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해. 물론 내가 하나에 꽂히면 주변을 잘 못 보고 틈이 없다 보니까 너가 나를 배려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철저한 나에게 서운함이랑 화도 났을 거야. 근데 헤어지고 나서 나도 많이 힘들었었어. 너와 나눴던 말들이 기억에 남기도 하고 또 내가 내뱉었던 말들 중에 후회되는 것도 많아서 일도 그때만큼 열심히 못하고 쉬고 싶고 번아웃이 오더라. 근데 더 이상 이러고 있다가는 동굴로 들어갈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틈없이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그때 당시에는 느껴지지 않았겠지만 말이야. 사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나 그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어. 근데 문득 그렇게 원하는 모습으로 가다 보니 너라는 사람이 떠오르더라. 이렇게 나는 나 스스로에게도 틈이 없는데 옆에 있던 너는 더 힘들었겠더라고. 그래서 사실 너 SNS 보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후회할 뻔했어. 나 사실 너 이상형에 가까워서 더 좋아했거든. 근데 나랑 만날 때보다도 더 그렇게 바뀌었더라. 그래서 사실 앞뒤 구분 못하고 연락할 뻔했어. 근데 너가 나에 대해 화가 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나 또한 선뜻 연락하기가 무서워서 일단 참았어.
지금은 혹여나 내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충동적인 행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의 감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이것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다시 감정이 올라온 건지 살펴보고 있어. 근데 나는 지금 무엇보다 너의 감정이 제일 궁금해. 혹여나 감정이 남아있는지. 머지않아 나도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대뜸 물어볼지도 몰라. 너가 어떻게 대답해줄지는 모르지만 우선 그 대답이 듣고 싶고 너의 마음을 알고 싶어. 이기적인 거 알지만 미안해. 그럼 잘 지내고 있어. 네, 상대에게서 온 편지 낭독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번 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본인의 삶은 어떠신가요? 제가 마지막 카드 한 장을 뽑아서 이번 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포커스라는 카드입니다. 말 그대로는 초점, 하나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들었을 때 이번 분들의 기저에서 올라오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바라는 욕구는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누구와 연애를 한다, 재회를 한다, 그런 행위의 관점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포커싱해서 답을 내어보세요. 어떤 대답을 하셨다면 제가 이 카드를 통해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대답에서 더 깊게 들어가서 다시 대답을 해보세요. 그 욕구가 어떤 행위였다면 그 행위를 통해서 이번 분들이 느끼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가요? 행복 아닌가요? 그럼 대답을 했던 그 행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행복인가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바라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지, 내가 초점을 반사되어 반짝이는 빛에 두고 있는지, 아님 빛을 바라고 있는 그 시작점을 보고 있는지, 제대로 포커싱해서 스스로의 답을 내려보세요. 내가 지금 행복한 것,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행복할 것이라고 믿음이 드는 그것을 선택하세요. 그럼 이번 편지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편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대에게서 도착한 편지 낭독하겠습니다. 안녕. 많은 고민을 하고 쉽지는 않았지만 용기 내서 이렇게 편지를 적었어. 너가 읽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닿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난 지금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야.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이 너에게 와닿지 않을 순 있지만 정말 진심이야. 너도 나름 바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나도 챙겨줘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맞춰주고 여러 가지로 너가 지치고 버거웠을 때 그것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위주로 너에게 바라는 것이 많았다고 생각해. 넌 그걸 다 맞춰주기도 힘들었고 지나보니까 내가 참 욕심이 많았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내어주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가지고 받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지금 이렇게 너에게 닿을지 말지도 모르는 편지를 쓰는 것 또한 내 욕심이 아닐까 싶어. 너도 그랬겠지만 나 또한 이 이별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내 삶에서 너무나 큰 변화였기 때문에 한동안 회복이 어려웠고 지금도 사실 다 나아지진 않은 상태야. 그리고 너랑 좋은 이별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너가 없으니까 또 없는 대로 힘들어. 확실히 이전에 내 모습과는 달라진 내가 보여. 사람들이 나한테 좀 차분해졌다는 말도 많이 하고
조용해졌다, 말이 없다라고도 해. 근데 이 이별을 통해서 나 또한 한 단계 성숙해졌다고 할까? 단순히 사랑이 종결되었다 보다도 내 삶의 터닝포인트처럼 큰 시련이었어. 그래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물론 내가 성숙해졌다거나 달라졌다고 해도 너한테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 이별의 원인, 잘못은 나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저 많이 미안할 뿐이야. 진심으로. 그러니 혹여라도 너가 스스로를 탓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조금이라도 너의 기분이 나아진다면 나를 탓해. 물론 실제로도 내가 잘못한 것이 많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말 하는 것조차도 염치가 없어. 그래도 이렇게 편지가 아니라 실제로 너에게 얘기하고 사과할 기회가 오기를 바래. 물론 너는 어떤 사람보다도 완고하고 성숙한 사람이어서 나와 있었던 일은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본인이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을진 모르지만 물론 그러기를 바라기도 하고 아무튼 내 사적인 바램을 떠나서 그냥 너의 마음을 더 헤아려주지 못한 거, 내 욕심만 부린 것들, 너가 기회만 준다면 시간이 많이 지난 후더라도 진심으로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말해주고 싶어. 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속마음이랑 상관없이 더 멋지고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그리고 머지않아 그럴 거야. 미안하고 고마웠어. 네, 상대에게서 온 편지 낭독이 끝났습니다. 지금 3번 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본인의 삶은 어떠신가요? 제가 마지막 카드를 한 장 뽑아서 3번 분에게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서렌더, 항복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항복은 포기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어쩌면 약간 쿨하게, 의연하게 놓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지금 상대방의 편지를 읽었기 때문에 3번 분들이 그저 궁금해서 이 편지를 꺼내본 건지 정말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큰 상태로 오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는 놓아주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상대에게서 직접적으로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거나 이별 직전, 후에 제대로 된 대화를 못 나눠서 답답하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3번 분의 마음은 단순히 상대방을 너무 좋아해서 잊지 못해서라기보다 그저 대화의 결여가 이런 그리움을 낳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막상 받으면 나중엔 별로 기억이 안 나는 말들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또 하게 되고 답답해지고 중요한 이유로 걸어야 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이유를 만들게 되고 이처럼 의도적이진 않아도 사람 심리에 따라 그렇습니다. 3번 분이 상대를 그리워하고 궁금해하는 상태라면 진짜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쉬움, 미련이 남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정리하고 놓아주실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3번 분들의 미래에는 새로운 기운이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빛을 흡수하기 위해 과거의 그늘진 흔적은 보내주세요. 그럼 3번 편지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편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대에게서 도착한 편지 낭독하겠습니다. 안녕.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난 사실 크게 나쁘지 않게 지내고 있어. 이런 말 들으면 너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줄지 아니면 기분이 좋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너랑 헤어지고 이후의 삶이 나도 힘이 들었지만 냉정해지려고 노력했어. 그러지 않으면 나도 너무 감정에 치우쳐질 것 같았고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어. 이런 말 들으면 너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 내가 많이 달라졌다고. 너의 생각이 맞아. 연애할 땐 이것보다 조금 더 가벼운 모습이었고 뭔가 문제가 있거나 다툴 때도 그냥 넘어가려는 느낌이었을 거야. 그냥 사랑하니까 나의 모든 모습을 받아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나 봐. 그리고 그냥 넘어가 줄 때 나는 괜찮다고 착각했을 때도 있었어. 너는 나름 진지한 고민과 문제에 처해 있는데 내가 무심하다고도 느꼈을 것 같아. 하지만 난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근데 너에 비해 내가 많이 어리숙했고 사실상 나한텐 너가 매우 성숙한 사람이었어. 어쩌면 우리가 만난 타이밍이 맞지 않았거나 이렇게 달랐던 성향이 문제였을지도 몰라. 차라리 내가 좀 더 성숙해진 후에 만났다면 달랐을까? 너가 나를 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너를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었으면 어땠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하지만 이미 늦은 것이라는 건 알아. 이미 지난 일을 후회해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너도 잘 알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아. 물론 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많이 쉽지가 않네. 다음에 혹여라도 널 보게 된다면, 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좀 더 상황이 나아졌을 때였으면 좋겠어. 왜냐면 지금은 괜히 너에게 의지하게 될 것 같아. 난 누군가에게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 상황들이 좀 더 나아지고, 그때도 서로 마음이 있다면, 분명 다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지금은 이 시간을 휴식기라고 생각하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이 시간에 충분히 휴식하고 스스로를 챙길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길 바래. 이 힘든 시기를 지나서 다시 진심으로 웃으며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할게. 네, 상대에게서 온 편지 낭독이 끝났습니다. 지금 4번 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본인의 삶은 어떠신가요? 제가 마지막 카드 한 장을 뽑아서 4번 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매스큘런. 단어 자체로 직역하자면 남성성을 의미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라는 워딩은 지양하지만 단어 의미에 집착하기보다는 본인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을 의미하는지는 4번 분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상대가 그리운가요? 그리운 상대를 다시 만나는 것을 이뤄야 한다면 그럴 수 있는 사이라면 연락을 해보세요. 당장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보세요. 혹여나 거절을 당할지라도 상대는 4번 분의 용기를 기억할 겁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그립지만
좋지 못한 기억이 가득하다면 더 이상 상처를 키우지 말고 치유하고 과거는 보내고 앞을 향해 나아가세요. 4번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결정할 시기로 보여지네요. 결과만 걱정하다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우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4번 편지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편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대에게서 도착한 편지 낭독하겠습니다. 안녕 나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너에게 다시 얘기를 하게 될 날이 오는구나. 영영 너와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물론 이것도 일방적인 편지긴 하지만. 그동안 넌 어떻게 지냈어? 요즘 예전 우리 만났을 때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 너랑 헤어지고 혼자서 생각을 많이 했어.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만나기 귀찮더라고. 너랑 만날 땐 나름 활동적이었는데 아무튼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더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진 않았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 난 너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못하고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런저런 약간 후회 섞인 반성도 하고 앞으로는 이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 성격부터 좀 바뀌어야겠다는 이런 생각? 너랑 만났을 때 내가 부족하고 고쳐야 했을 부분들을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다르게 생각하려고 해. 한마디로 그때를 기준으로 더 성숙해지려고도 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성찰하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았어. 결국 나도 너를 잊지 못한 거구나. 그때 너무 섣불리 했던 결정이었구나. 내가 바뀌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너가 이전 기억들로 인해서 나를 밀어내고 이젠 싫다고 해도 이해해. 그만큼 내가 부족했던 거니까. 아니면 나를 좀 더 지켜보고 생각을 해도 되고 바로 결정 내리지 말고 천천히 고민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혹시 우리 다시 만나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네, 상대에게서 온 편지 낭독이 끝났습니다. 지금 5번 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본인의 삶은 어떠신가요? 편지를 듣고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중간에 끝난 느낌? 왜냐면 현재 그렇기 때문입니다. 곧 5번 분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은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 카드 한 장을 뽑아서 5번 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평화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카드를 보고 있는 5번 분들은 마음속이 시끄럽고 평화롭지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혹여나 늦은 밤 잠 못 들고 감사히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다면 그 사람 생각에 뭔가 사색에 잠겨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5번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현재 5번 분들이 속이 시끄럽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건 과연 통제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인가요?
외부 타인의 영향인가요? 아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인가요? 외부와 타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감정, 행동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또한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물론 카드와 편지에서는 상대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암시하지만 그러기 전에 시간들은 우리가 조작할 수가 없고 원할 때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란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5번 분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 마음이 남아있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지 아니면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고 별로 시작하고 싶지 않은지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평화의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스스로 하는 거니까 평화로울 수 있는 선택을 하세요. 어떤 선택이 두 갈래길, 예스 또는 노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평화로운 선택이 예스일지 노일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평화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순간적 즐거움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잔잔하고 평온하고 조용한 것과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호르몬으로 치면 도파민이 아닌 세로토닌입니다. 도파민은 자극으로 인해 즐거워지고 도전적이 되며 세로토닌은 감정이 조절되며 평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5번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평화롭게, 평온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5번 편지 리딩 마치겠습니다.